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오랜만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정을 찾으려던 글로벌 증시가 이대로 또 한 번의 조정을 겪는 걸까요? 저희와 함께 지금 타이밍에 꼭 맞는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갖다 대셔서 비추시거나 아니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통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악재도 있지만 또 산업별, 테마별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리고 매일매일 시장의 모습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수익으로 이끌어줄 종목들은 어떤 걸까요? 이번 달 저희와 함께 확실히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0.5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39.62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하면서 0.40% 파란불 켰고 804.3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짚어볼 이슈 두 가지. 오늘은 히토류와 로봇입니다. 먼저 히토류 관련주 오랜만에 보는 테마죠. 오늘 종목들의 급등이 장중에 발견이 됐었는데요.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또 오랜만에 보는 테마인 만큼 종목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주토피아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저희 주토피아의 히든 종목으로 역대급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바로 로봇 테마죠. 오늘 오랜만에 다시 시원한 급등이 나왔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또 후발주로 공략해 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주토피아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도 소개해드려야겠죠.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도 연속 3회 우승하신 독보적인 경력을 자랑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 했을 때 진짜 실력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들어 시크릿 종목의 수익률이 날로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일단조라는 종목이 방송에서 공개된 이후에 29%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7월 5일에 방산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소개해드리고 매일매일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0% 정도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또 노란톡방 안에서 보내주셨죠. 여러분들도 노란톡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요. 이 매수 그리고 이 수익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크릿 종목 방송 후반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일단조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률 굉장히 빠르게 챙겨가면서 저희 7월부터 아마 방송 챙겨가셨다면 지금 종목들 보이시죠? 100% 넘는 수익률은 물론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 7월 동안의 방송 놓쳐서 아쉬우신 분들이라면 8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크릿 종목들 매일매일 저희가 관심 종목까지 챙겨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 수익률들 그대로 8월에는 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는 자료들도 알려드려야겠죠. 먼저 오늘 테마 분석 이후에 관련주를 알아가실 수 있는 히토류 로봇 관련주 로드맵입니다. 이 종목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간편할 뿐만 아니라 홍주원 전문가님의 관심주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오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또 다음으로는요. 주식 기초자료 2강입니다. 캔들의 기초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는데요. 기초편 받아가시고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요. 이 자료 아주 유용하게 공부 자료로 쓰실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기초 다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료 받아가실 수 있는 곳 안내 도와드릴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비추셔서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면 그거 누르시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정말 많고 유용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알차게 준비하셔서 내일도 수익의 기쁨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식의 유토피아로 출발해 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토피아도 정말 알찬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팍팍 해결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 소개부터 올려야겠죠?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좀 하락했습니다. 네, 좀 다소 아쉬운 모습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제 외인이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해줘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오늘 보면은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시장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토피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주토피아에서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꼭 집중하시고 시장 대응 방향 세워보시고요. 자, 저희 주토피아에 또 새롭게 인사드리는 전문가님, 이제 새롭다라는 수식어는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벌써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로이 전문가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로이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도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로이 전문가님은 늘 이렇게 좀 긴장하신 듯한 모습은 보이시는데 종목을 선별하는 눈,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정말 냉철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토피아 이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요. 더욱더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함께하고 싶다 믿음이 가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에 미리 좀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셔서 입장 링크가 뜨면요. 그거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 벌써 많은 분들 900분, 1000분 가까운 분들이 지금 함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다는 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 소개 올렸고 시장 분석부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오랜만에 양시장이 파란불을 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승이 나올 때에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력한 상승이 안 나와줬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오늘 파란불을 켰단 말이에요. 좀 네.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전망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하락에 나와서 답답하기보다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7거래일째 상승을 보이다가 이제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오늘 하락이 보여서 답답한 걸까요? 7거래일 동안 내 종목은 안 움직여서 답답한 걸까? 그쵸.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종목도 안 움직이죠. 그쵸? 네. 사실은 요즘 최근에 잘 올랐어요. 지수 자체는. 그러니까 오늘 파란불 켜준 게 실질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죠. 네, 조정 들어올 수 있죠.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고 내일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제 PMI 지수, 제조업 지수가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의 어떤 신호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으로 어제 나스닥 시장이라든가 다우 시장이라든가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우리나라라고 좀 별반 다를까요? 여전히 똑같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7월 한 달 동안의 무역 적자가 한 달 내내 좀 지속이 되었단 말이죠. 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경기도나 경기 침체 무시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우리가 시장이 눌릴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 눌리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네, 그냥 제한적으로 눌릴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어. 먼저 많이 맞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덜 눌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처해져 있는 상황 자체는 악재가 많습니다. 호재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가다가 조금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조정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다만 다행인 거는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좀 빠졌잖아요. 빠지는 와중에도 오늘 외국인이 매수세를 유지를 해줬단 맞아요.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많이 매수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까지도 연속 매수세를 유지를 하면서 여전히 시장에서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경기도나 이런 이슈들은 시장에 보시다시피 오늘 마이너스 0.52%예요. 코스피가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0.4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보합권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경기 둔화라는 이런 키워드 자체가 더 이상의 시장으로 시장에 크게 막 어떠한 뭐 하락의 요인이 되거나 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키워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기술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있었던 이슈 때문에 시장이 오르고 내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이 모든 이슈들이 식상하단 말이죠. 굉장히 식상해요. 많이 오래됐고 울고 먹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물가가 안 잡혀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겠어요? 이슈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만 보시되 거의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순수하게 차트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엔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있어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그냥 뭐 지수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조정이 조금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오늘 조정이 들어왔는데 며칠 전부터 시작이 된 게 지금 이제 위에 60일선, 즉 이 초록색 선이 60일선이거든요, 여러분. 네. 이 초록색 선이 60일선인데 60일선의 저항을 좀 맞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 60일선의 저항을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 종가 기준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이 분홍색 선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분홍색 선은 지금 현재 5일선이에요. 단기선이라고 부르죠. 네. 자,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단기선 위에서 지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5일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저항 돌파를 시도를 했던 거는 월요일부터 시도를 했고요. 월요일 날 실패했고 그리고 또 화요일 날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은 반등을 아예 안 주고 오히려 하락, 그러니까 조정을 조금 줬는데 그 조정폭에서는 오히려 5일선에서 지지를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선이 5일선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5일선이 하향 돌파가 되면은 아래로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본격적인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까지는 좀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2,400포인트 깨지면 어디까지 봐야 돼요? 2,350포인트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5일선이 깨지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21선입니다. 21선은 775포인트대죠. 775포인트대까지는 단기적 조정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775포인트 깨지면은 여러분 그 다음 조정 보셔야 될 때가 75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다소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번 조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금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자, 시장이 올라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장이 올라가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 당장에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거의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3,000까지만 올라와줘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맞아요. 생각들 많이 네.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3,000포인트로 올라가려 그러면은 에너지를 많이 모아야 돼요. 한마디로 힘을 많이 모아서 올라가야 그러네. 되는데 네. 이 하단 밴드에서 힘을 아직까지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내내 빠졌는데 자, 1년 지금 보시면은 자, 올 초부터 시작해가 작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올 초까지 쭉 빠졌죠. 올 초까지 어디까지 빠졌어요? 여기까지 빠졌어요. 네. 3,000포인트까지. 3,000포인트까지 빠진 다음에 자, 올해 시작하자마자 3,000포인트에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2,276포인트까지 많이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진짜. 네, 그렇죠. 네. 그 지난 1년 동안 고점 대비 가지고 지금 얼마까지 빠졌냐? 3,300에서 2,270포인트. 1,000포인트 이상이 빠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1년 동안 빠졌는데 여러분 3,000포인트까지 올리려고 한다면은 단 몇 개월 만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많이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닥에서 수렴 구간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매집 수렴 구간을 거쳐야 되고요. 이 수렴 기간 동안에 충분히 바닥 매집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횡보도 충분히 들어와 줘야 돼요. 여러분 심심하시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버텨내셔야지 에너지가 잘 모이고요. 그럼 에너지가 잘 모였을 때 비로소 시장이 탄력적인 상승 보여줄 거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3,000포인트 갑니다. 가는데 올해는 안 가요. 네. 올해는 안 갑니다. 네. 내년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악재, 호재 다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는 것이 주식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려우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함께 장중에도 이런 전략들 챙겨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이거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장 중에도 받아보신다면 얼마나 대응하시기 쉬우시겠어요. 장 전에도 장 후에도 방송 중에도 또 방송 끝나고도 저희가 챙겨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24시간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점검해봤고 종목 리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종목은 한일단조입니다. 지난 7월 5일에 이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개해주신 이후로 특별한 하락이 안 나오고 꾸준한 상승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29%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토피아 전문가님들과 함께하면 진짜 매매가 너무 재미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일단조 보니까 이제 전고점까지 무난히 상승하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차트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뿌듯합니다. 네. 저랑 그 3년 차시잖아요. 네. 네, 서당기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 지금 네. 풍어를 읊고 계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 전고점 라인까지 아주 잘 갈 수 있는 차트예요. 아, 네네. 네. 이제 뭐 혼자 좀 투자를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대표님? 근데 투자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종목은 잘 봐요. 제가 제 종목은 못 봐요. 항상 늘. 네. 왜 그런 거죠? 사심이 들어가서. 아, 네. 네, 사심이 들어갔기 네, 때문에. 너무 감정적이어가지고. 네. 투자는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그러니까요. 투자는 냉정하게 하셔야 되고 투자는 한일단전으로 그럼 제가 냉정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냉정하게 자, 봐주세요. 사심 네. 전혀 없이 제 종목이라고 해서 사심을 넣는 게 아니라 전혀 사심 없이 냉정하게 한일단조 차트를 봐드리자면 네. 자, 한일단조 차트가 지금 굉장히 추세를 잘 타고 있죠. 요번에 6월 한 달 동안 사실은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7월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쉬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6월 달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이 한일단조가 갖고 있던 차트가 얼마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고점 기준으로다가 4,380원이에요. 시청자분들. 4,380원입니다. 윗꼬리 빼고 종가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3,400원이에요. 아직까지 한참 남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4,35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시나요? 혹시? 뭐였지? 우리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마케팅이 들어갔어요. 직접적인 세일즈가 들어갔는데 몇 가지 세일즈가 들어갔죠. 원전 세일즈 들어갔죠. 그리고 또 뭐 들어갔어요? 방산 세일즈 네, 들어갔죠. 네, 맞아요.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세일 들어갔죠. 오. 그죠? 이것저것 세일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K방산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대북주가 아니라 방산주예요.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아마. 이야기를 안 드려도. 네네. 또 방산주가 아닌 대북주를 봐야 될 타이밍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네. 방금 5년 동안은 방산주만 보시면 되는 네,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한일단조가 K방산 수출 이슈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고 거기에서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그냥 올라온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올라왔어요? 수급 한번 보실까요? 자, 6월 8일 날 고점을 갱신했을 때,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어줬을 때, 이 전라인, 전고점 라인을 뚫어줬을 때, 요날 동반된 거래량이 5,300만 주입니다, 여러분. 와. 거래 대금으로는 얼마일까요? 무려 2,290억. 2,300억 돈이죠. 네.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이 횡보 구간에서 여기 턱 튀어나온 부분 보세요. 수급이 한번 더 동반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 매집이네요, 매집. 그렇죠. 여기에서도 거래량 보실게요. 3,950만 주의 거래 대금 1,380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2,300억 플러스 1,380억 계산해 보세요. 제가 수학에 약해가지고. 그러십니까? 네네. 대략적으로 한 깜짝이야. 3,000 네. 네, 대략적으로 한 3,600억에 3,700억 정도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거 매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 그렇죠. 매집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매집이 끝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매집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벌써 올해 초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주봉 차트로 보면요. 자, 큰 그림으로 보실게요. 저가가 언제였어요? 2020년 3월입니다. 코로나 이제 딱 직격탄 맞았을 때 코로나 직격탄에 대북주가 뜰 때 그러니까 대북주가 한 3년 4년 동안은 시장을 장악을 했었잖아요. 남북 경협주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그때 방산주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죠. 네. 쭉쭉 떨어졌죠. 쭉쭉 떨어지다가 코로나까지 맞은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니 한일 단조가 800원이 갔어요, 여러분. 870원이. 진짜요? 네, 이게 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870원을 최저점 찍고 나서 얼마까지 올랐냐? 6,270원까지 올랐는데, 자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6,270원까지 오르면서 그냥 올랐냐?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거래량들이 동반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6월 8일 날 동반된 거래량이 얼마나 그랬죠? 5천만 주 넘다 그랬어요. 2,300억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요 거래량 보세요. 2배죠, 2배. 네, 2배가 네. 넘네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2021년도에 매집만 보더라도 조단이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매집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매집이 이루어지게 된 시기가 언제예요?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큰 매집이 2021년 대선 그렇네. 시즌이죠. 네. 그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 지금 정권 초임이죠. 그렇죠. 초기죠. 그죠? 초기죠? 네, 네. 대북주가 몇 년을 시장을 갔어요, 여러분? 3년 갔습니다. 3년. 남북 경협주 3년 갔습니다. DMZ 평화공원 2년 3년 갔습니다, 여러분. 방산주 어떨까요? 대북주 얼마나 갔죠? 400% 500% 넘게 가는 거 많았죠, 여러분. 지금 한일 단조가 그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매집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뒤에 공이 하나가 더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공이 붙는 게 한 개 더 붙게 단위가 되면 단위가 달라지는 거네요. 거죠. 네. 1,000원짜리 단위에서 10,000원짜리 단위로 다 가겠죠. 자, 그러니까 한일 단조는 여러분들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와. 그죠? 네. 100% 이상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개 봤을 때. 네. 아니 요즘에 시크릿 종목들의 수익률이 무슨 단기간에 짧게 먹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빠른 시간 안에 챙겨가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일 단조도 저희가 이 수익률 탑7이 이전에 오래된 것들은 다 저희가 제외를 시켰어요. 그전에 100% 넘는 것도 많았었는데 그거 다 제외시키고 지금 한일 단조가 3위로 올라온 상태고요. 진매트릭스 82%, 오상자일 49%이 종목들이 다 지금 저희가 방송 중에 공개해드린 공략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한 달만 해도 정말 많은 수익률 챙겨드리는데 이번 달에 저희 방송 보시고 매수 안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함께 투자하면서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크릿 종목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한일단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더욱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몇 번씩 이렇게 방송에서 방산주 좋다고 전문가님이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추가적인 전략도 필요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챙겨 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해보고 오늘 테마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이 아마 히토류 오랜만에 좀 이 테마에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지금 보니까 며칠 사이에 흐름도 좀 좋았었고 오늘 그야말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급등한 이유가 뭔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미국의 하원 의장이죠. 펠로시 하원 의원이 요번에 이제 대만을 한번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대만 방문하는 게 뭐가 그 큰일이라고. 자, 지금 대만을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좀 다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중국은 어떠한 것들을 항상 내세우고 있죠?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맞아요. 있죠. 네. 그죠? 1대1로라고 해서. 자,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국가가 뭐예요? 그 이제 국가가 아니겠죠. 이제는 홍콩, 그리고 대만. 중국 이렇게 세 국가가 하나다. 결국 중국으로 하나로 통하는 거다라는 이제 이 정책을 진짜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내세우고 있죠, 지금. 네. 예, 굉장히 사실상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대만을 뭐 동맹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예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을 해주는 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요것 때문에 중국에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뭐 아무튼 또 경고를 또 내비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또 중국이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또 무역 쪽이지 않을까 싶지라는 말이 안 나오네요. 네네네. 네. 무역 쪽이지 않을까 네. 싶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네. 예전에 우리가 꺼냈던 카드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자면은 중국이 미국과 항상 무역 전쟁, 무역 분쟁이 있을 때마다 꺼냈던 카드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제 히토류라는 카드죠. 네네네. 전 세계 히토류의 90%는 어디서 혹시 나오는지 아시나요? 중국인가요? 맞아요. 중국에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 히토류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꼭 필요한 부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떠한 원자재를 무기로서 내놓았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시장에서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해서 오늘 뭐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던 네네네.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 이슈를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은 사실상 굉장히 좀 단기적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냥 과거를 쭉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길게 펼쳐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핫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2019년도 때거든요. 2018년도 연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때예요. 근데 그 이후가 더 급등이 세게 나왔었는데요? 그건 뭐죠? 그렇죠.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됐으니까요. 아,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 끼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음봉 캔들, 연맘처럼 그렇네. 음봉 캔들 네네. 달고 조정 주고 또 올라가다가 툼에 나와가지고 다시 주가 빠지고. 그러니까 오를 때마다 그 오르는 추세를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끼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요. 자 이전에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2019년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최근 것만 보실게요. 자 최근 것만 보더라도 자 지금 보시면은 수급 들어왔죠. 네. 올리다가 윗꼬리 달고 빠집니다. 빠지고요. 수급 들어와서 또 올리는 척하다가 또 빠져요. 그리고 또 빠집니다.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1,900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상 절대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들이죠. 근데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네.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을 보여주셨지만 다른 종목들도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거를 투자를 해도 좋은 테마인 건지도 궁금하고 혹시라도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도 궁금했었거든요. 테마 자체로만 보면은 네. 사실은 이거 그 히토류 관련 테마는 절대 공략해서는 안 됩니다. 초보자들이. 오, 이거는 네.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단타 테마예요. 그냥 그날 데이 트레이딩하는 테마지 이거를 뭐 끌고 갈 수 있는 테마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테마고요. 이 테마 끼가 그래요. 줬다가 뺏어요. 그리고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승이라는 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쭉쭉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테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관심을 끄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주 안에서도 전망이 좋은 종목이 있겠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 2018년부터 작년까지는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젠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그래요? 히토류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 네네. 다만 이제 히토류 말고 히토류 테마 안에서도 히토류와 또 다른 재료를 갖고 있고 안정적인 이제 매출처를 갖고 있고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히토류 관련주 안에서도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히토류 테마 살펴봤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모든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테마가 아니라 후발주는 아주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종목이 그런 종목일까요?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공략주까지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안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로드맵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히토류 관련 종목들을 정리를 한 로드맵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특징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이 자료만 받아보시더라도 어떤 종목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홍주원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 받아가실 곳 노란 톡방이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입장하시면 오늘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고퀄리티 자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히토류 테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전문가님과 함께 두 번째 테마 이번에 알아볼 텐데 로봇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로봇주들이 진짜 시장에서 되게 화려하게 상승을 뿜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좋은 테마인 건 우리 주토피아에서도 여러 번 다뤄서 알겠긴 한데 오늘 어떤 이슈로 급등을 했었고 또 로봇 관련된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특징주는 어떤 걸 꼽으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로봇 관련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이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비스 로봇이 좀 부각이 많이 받았지만 오늘은 공작 기계를 포함한 제조용 로봇이 또 부각을 오랜만에 받게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슈를 준비한 이슈가 삼성전자가 오늘 2030년까지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만으로 이제 공장을 돌린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 말은 우리가 인구 절벽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한다고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뭐 구인난 같은 것들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뭐 외국의 이제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좀 확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존 생산 인력의 인위적인 조정 없이 자연 감소분만큼 차례로 무인 공장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존 생산 인력을 두고 뭐 퇴사나 퇴직으로 인해서 뭐 이제 자연 감소분만큼만 무인으로 전환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뭐 결국은 전체적으로 무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퇴직자들도 퇴사자들도 퇴직 같은 경우에도 뭐 회사 규율상 뭐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퇴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유에서 뭐 결과적으로는 무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업무를 대체하게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AI 로봇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크게 수혜를 좀 입게 되니까 미리 이제 중장기 포트에 선침해 두시는 것들을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제 로봇을 통해 배관, 용접 등 이제 생산 업무는 상당 부분 이제 기계나 로봇이 대체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배관 용접 같은 3D 업종은 사실 과거부터 이제 기술자들이 좀 고유한 이제 영역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고유 업무를 로봇들이 이제 로봇들로 대체를 하고 있는 좀 모습이 보입니다. 뭐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현재 이제 로봇으로 인력을 좀 대체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로봇 산업의 기술이 좀 발전함에 따라서 뭐 향후에는 이제 대체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또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부각을 받는 사업이고 또 뭐 이슈가 크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로봇 자체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좀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공장에서 3D 업종에 있었던 일들을 로봇이 대신해주게 되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오늘 로봇 테마가 급등했던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는 또 어떤 걸 꼽아주셨을까요? 오늘 특징주로는 좀 UL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산업용 로봇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이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뭐 청년층의 생산직 그리고 생산직 기피 현상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자동화 시스템이 좀 더 일찍 도입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특정 업종에서는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하고 있지만 뭐 아직은 크진 않고 이게 미래에는 이제 로봇 수요 자체가 좀 이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뭐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의 모멘텀이 엄청 강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 이제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까지 이제 무인 공장 도입 추진 소식에 따른 기대감도 따랐고 그리고 산업용 그에 따른 이제 산업용 로봇 수요 자체가 좀 증가할 것이라고 그런 기대감에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이제 장중에 장 마감에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좀 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여지껏 상승을 한 걸 보면은 강한 수급이 동반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골든 크로스를 좀 형성하면서 대시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증시 하락 시기에 여기 차트 보시면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를 보시면 증시 하락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신저가 달성 이후에는 이제 수급 동반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지금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조금 눌림 현상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로는 유일 로보틱스를 꼽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로봇주도 내가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종목 좀 생소하셨던 분들도 오늘 있으셨을 것 같아요. 로봇주 안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내가 후발주로 쫓아가 볼 만한 종목은 없을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자료 준비했습니다. 로봇 관련주 로드맵인데요. 자, 로봇 관련주 안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걸 언제 다 공부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주토피아가 대신 공부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 받아보셔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딱 뜨고요. 자, 이 방법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보내주시면 되겠죠. 오셔서 로드맵 꼭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와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 좀 네. 올랐다 싶은 종목도 있기도 하고 또 모르는 종목을 매수하자니 불안하단 말이에요. 후발주로 어떤 어떤 종목을 전문가님은 매수하고 싶으신지 힌트를 좀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앞으로 이 산업 자체가 뭐 정부 수혜도 받겠지만 산업 자체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아직은 그렇게 높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오늘 좀 후발주 가져온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후발주는 이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 후발주는 이제 마찬가지로 로봇 AI 관련된 그런 관련 테마와 또 3D 프린터가 같이 접목된 그런 테마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국내에서 공기압기기 무려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과 다관절 로봇 같은 그런 로봇들과 그리고 공장 자동화 사업을 지금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3D 프린터를 통해서 뭐 5월 말에 지금 원자력 부품 생산에 이제 성공을 했는 업체고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수혜 종목으로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삼성 무인 공장 관련해서도 사실 뭐 자동화 시스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로서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도 크게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후발주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윗꼬리 달고 이제 근처 매물대 소화하면서 좀 영망치형 캔들을 좀 형성을 했는데 이게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매물대 현재 지금 보이시는 매물대 돌파 시에 좀 더욱 강한 시세를 좀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시마다 이제 수급이 강력하게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빨간색 박스권을 보시면 과거 여기 매물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시에 좀 강한 수급을 동반한 전형적인 이제 매집 차트죠. 지금 밑에 박스 보시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을 크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수급량이 뭐 별로 없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지만 이제 하락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뭐 전형적인 매집 차트라고 좀 보여지고요. 신저점 이후에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슈로 뭐 지금 지속적으로 이게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슈가 좀 동반됐을 때 거래량이 충분히 들어온다면 이제 이후에는 좀 더 강력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제가 같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로봇 테마는 테마 자체도 좋고 지금 보니까 이 종목 재료도 좋고 정말 차트도 좋아서 공략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 저희가 주토피아가 또 로봇 테마 안에서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습니다. 저희의 히든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여러분 정말 깨지지 않는 독보적인 수익률이 지금 1위의 휴림 로봇 3월 15일에 공략해서 그 이후에 46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저희가 챙긴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서 460%라는 수익률을 챙겨 가실 수 있으셨겠어요. 저희가 그 어려운 걸 또 해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이 지금 시크릿 종목 후발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드맵도 받아가시고 이 후발주도 공략법 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시크릿 종목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시크릿 종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들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크릿 종목도 초성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죠, 전문가님? 네, 초성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응시옷이네요. 이응시옷. 두 글자인데 떠오르는 종목이 잘 없는 것 같아서 네.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제 이 종목은요. 이 네. 시크릿 종목은 조선 기자재 테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얘기하셨던 네, 테마네요. 제가 이제 네. 어제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 시크릿 종목으로 조선 기자재를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네.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약속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거고요. 제가 또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뭐 약속은 거의 이제 목숨과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재료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안에서도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냐?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G7 에너지 위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 때문에 G7 국가에서 무엇을 투자한다 그랬죠? 바로 LNG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이것을 합의를 봤죠. 최근입니다. 자,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굉장히 낮추기 위해서 이 LNG, 즉 액화 천연가스 사업에 공공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LNG 사업 투자로 인플레이션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과 LNG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등을 덜 사용하기 위한 미래적인 좀 수단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수혜가 바로 뭐냐? 바로 조선 LNG선이라는 거죠. 이 LNG선의 이제 선박 수주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가팔라지면서 조선 기자재 테마가 좀 주목도 받고 그리고 함께 매출적인 실적적인 수혜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네. 이것 때문에 좀 이슈가 동반이 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토피아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멀리 보면 좋은 테마다, 멀리 보면 좋은 산업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대표 조선주가 뭐가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네. 뭐 현대미포조선, 뭐 현대중공업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그런데 이런 종목, 이런 기업들은 뭐 하는 기업이에요? 완성 조선주를 완성 그렇죠. 조선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완성을 시켜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후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후판 가격이 그동안에는 이런 조선주가 그러니까 조선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수주를 받아와도 이 후판 가격이 인상이 너무나도 원자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남는 게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흑자 전환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력이 부족했었는데 최근에 원자재가 잡히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흑자 전환을 강력하게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뭐라 그랬냐? 바로 조선주, 조선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후판 가격이 인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실적이 나오지만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이미부터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미부터 지금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다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런데 후판 가격까지 인하가 되면서 조선 수주를 더 받아내고 더 많이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안 그래도 좋았던 조선 기자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성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네. 네. 자, 차트를 보면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선은 52주 일봉 차트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추세를 완벽하게 바꿔서 올라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는 역배열, 즉 데드크로스를 형성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 확인이 되실 텐데 최근에는 이렇게 수급이 아래에서 조금씩 동반되면서 이 위에 최상단에 있는 121선을 살짝씩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건드리고 왜 건드렸을까요? 바로 저항 돌파를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런 저항 돌파를 시도를 하는 구간들에서 1차 실패하고 2차에 뚫어냈죠. 자, 2차 뚫으면서 수급 동반됐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진행됐죠. 자, 눌림목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향 돌파됐나요? 아니죠. 아니요. 121선이 분명히 어땠어요? 저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정이 들어올 때는 121선이 저항이에요, 지지예요? 자, 지지가 됐습니다. 지금 이 회색선이 여러분 이 회색선이 121선이에요. 네. 이 회색선이. 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전에는 이 최상단에 있었던 121선이 저항 역할을 하다가 두 번째 수급이 동반되면서 뚫어내니까 눌림목 시기에 어떻게 됐어요? 지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수급이 동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52주는 뭐예요? 1년 차트죠. 자, 그러면 이 4,900원이라는 주가는 뭐예요, 여러분? 신고가라는 겁니다. 이 지금 전체 52주 1년 차트에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보통 52주 신고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자, 52주 신고가 달성하고 이번에 한번 살짝 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미 추세는 바뀌었어요. 꺾였습니다. 상승 변곡으로. 언제부터요? 이 바닥에서부터요. 이미 꺾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추세를 쭉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고 차트까지 추세가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바뀌었는데 재료 이슈까지 살펴보니까 갈 수밖에 없네. 자, 하반기부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조선주가 이제 그 적자난에 20년 가까이 적자난에 시달리던 조선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흑자 전환을 시도하는 역사적인 K조선의 시대가 다시 열린다라는 겁니다. 네. 조선 기자재는 어떨까요? 조선주는 어때요, 여러분? 무겁죠? 시총이 뭐 100억이에요, 200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아니잖아요. 수천억, 수조 원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조선 기자재는 말 그대로 중소형주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너프하겠죠. 네, 그죠? 그러면 엉덩이가 가벼워요. 엉덩이 가볍다라는 것은 빨리 일어나서 빨리 잘 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조선주보다 조금 더 빨리 가고 조금 더 많이 갈 종목 원하시면은 조선 기자재에서 중소형주 가셔야 되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는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크릿 종목도 너무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조선 기자재 테마를 가지고 있고요. 역사적인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눌림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약속하신 부분을 오늘 그대로 전달해 주시려고 약속을 지킨 남자 홍수원인데요.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같이 공략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혼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의지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